지금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서 창출한 경제 효과가 무려 10조 원을 돌파한 거였어요. 1994년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작으로 박세리의 LPGA 석권, 프리미어리그 정복, 추신수의 텍사스 레전드 등극까지. 그리고 지금 손흥민의 LAFC 이적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에 나섰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한국 선수 이코노믹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까지 등장했어요. 골드만삭스 내부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의 스포츠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과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손흥민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골드만삭스 투자 전문가 사라 김슨입니다. 골드만삭스 스포츠 투자 부문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가 있어요. 2024년 1월 골드만삭스 32층 회의실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제임스 핸더슨 부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라, LAFC의 손흥민 영입건 어떻게 보나?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366억 원은 명백한 오버페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33세 선수에게 그런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토트넘에서도 최근 성과가 좋지 않았고요. 실제로 손흥민의 2022-23 시즌 성적은 11골에 그쳤어요. 전성기와 비교하면 분명히 하향세였습니다. 더구나 MLS 평균 이적료가 30억 원 수준인데 12배를 투자한다는 건 투기에 가깝죠. 핸더슨 부사장이 물었어요. 그럼 아시아 시장 효과는 어떻게 보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건 편견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3세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줄곧 미국인으로만 살아왔거든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은 항상 과대 포장됩니다. 박지성이 QPR에 갔을 때도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 수익은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아시아 선수들의 마케팅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였죠. 일본 선수 나카무라가 셀틱에 갔을 때도 한국 선수 기성용이 뉴캐슬에 갔을 때도 예상했던 아시아 시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투자 권고안은? 투자 반대입니다. LAFC 주가는 6개월 내에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죠. 15년간 쌓은 제 경험과 데이터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야, 손흥민 선수 LAFC 간다는 소식 들었니? 우리 동네에서 난리야. 엄마, 그냥 축구 얘기잖아요. 그냥 축구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감정과 비즈니스는 다르다고요. 2주 후 손흥민의 LAFC 입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입단 발표 다음 날 핸더슨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내가 분석을 틀렸을 수도 있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LAFC 주가가 하루 만에 15% 올랐어. 그리고 이걸 봐. 그가 보여준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예약 주문이 첫날에만 5만 장을 넘어선 거였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럴까? 직접 가서 확인해봐. 실사 보고서를 써줘. 마지못해 맡게 된 실사였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먼저 나이키 본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마케팅 담당 부사장 마이클 존스와 통화했습니다. 사라, 솔직히 우리도 놀랐어. 48시간 만에 이렇게 주문이 몰린 건 처음이야.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만 3만 7천 장이 팔렸어. 전 세계로는 28만 장을 넘었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유니폼 한 장당 150달러면 4,200만 달러. 한화로 588억 원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이적료를 회수했다는 뜻인가요? 맞아.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전화를 끊고 나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 업체 스프라우트 소셜에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손흥민의 AFC가 4,280만 개를 기록했어요. 틱톡 관련 영상 조회수는 18억 뷰를 넘었고요. 트위터에서는 하루 평균 89만 건의 멘션이 나왔습니다. 비교를 위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메시는 5,100만 개, 22억 뷰였습니다. 36세 메시와 33세 손흥민이 비슷한 수준의 화제성을 보인 거죠. 이상해.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구글 트렌드 데이터도 살펴봤어요. 손흥민 유니폼 구매 검색량이 전주 대비 8,924% 증가했습니다. LAFC 티켓 검색은 3,421% 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지역별 데이터였어요. 로스앤젤레스 5,123%, 뉴욕 3,892%, 샌프란시스코는 6,782%나 증가했습니다. 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높지? 조사해보니 베이 에어리어의 아시아계 인구가 35%를 차지한다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뭔가 감이 왔습니다.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방문자가 평균 3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체류 시간은 2분 13초에서 8분 47초로 늘었고 구매 전환율은 2.3%에서 12.8%로 뛰었어요. 스터브허브에서 티켓 가격 변동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LAFC 홈 경기 평균 티켓 가격이 48달러에서 289달러로 올랐어요. 무려 6배가 넘는 상승이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ESPN 플러스와 폭스 스포츠 시청률 데이터도 입수했습니다. LAFC 경기 평균 시청자가 28만 명에서 142만 명으로 늘었어요. 407% 증가였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MLS 시즌 패스 신규 구독자도 일주일 만에 34만 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월 구독료 14달러 99센트를 곱하면 월 51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수치가 조작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업체에서 나온 독립적인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한인타운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 축제야. 식당마다 손흥민 포스터 붙이고 난리야. 우리 가게 매출도 30% 늘었어. 어머니는 한인타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정말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져. 손흥민 얘기만 나오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놓친 게 뭘까? 숫자는 분명히 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왜 이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을 하나의 마케팅 세그먼트로만 봤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박찬호나 박지성과 손흥민의 차이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와 달리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도 훨씬 늘었고요. 무엇보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아이콘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선수였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온라인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원정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였어요. 저는 직접 시카고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카고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승객의 10% 정도가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7번 손흥민 유니폼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눴어요. 시카고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요? 손흥민 선수 첫 원정 경기잖아요. 놓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10살쯤 돼 보였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20년 전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최고예요. 학교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어요. 공항 디지털 광고판에 손흥민 얼굴이 떴습니다. 웰컴 투 시카고 손흥민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원정 선수를 이렇게 환영하다니. 택시 기사도 먼저 말을 걸더군요. 축구 보러 오셨어요? 오늘 손흥민 경기잖아요. 파키스탄계로 보이는 기사였어요. 아시는군요. 당연하죠.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에요. 오늘 경기 티켓 구하려고 난리였어요. 시카고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점마다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태극기와 LAFC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어요. 한국 식당 서울 키친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더군요. 보통 이렇게 붐비나요? 주인 아주머니가 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해요. 손흥민 경기 보러 온 손님들로 아침부터 꽉 찼어요. 어제보다 매출이 3배는 될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표 구했어? 겨우 구했지. $500 주고. 미쳤네. 그래도 볼가치 있지.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으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베트남 식당에도 손흥민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중국 마트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본 라멘집 주인을 인터뷰했어요. 일본 분인데 손흥민을 응원하시나요? 물론이죠. 아시아의 자랑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가게 문 일찍 닫고 경기 보러 갈 거예요. 솔저 필드 주변은 더 대단했습니다. 주차장 테일게이트 파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베트남, 중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죠. 시카고 파이어 팬도 감탄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월드컵도 아닌데.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소 1만 5천 명 정도 오는 시카고 홈 경기에 3만 2천 명이 들어찼습니다. 절반 이상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원정팬이 홈팬보다 많은 건 축구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워밍업을 하러 나왔을 때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손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홈 경기인데 마치 LAFC 홈 경기 같았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3만 명이 일어섰어요. 그가 드리블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고요. 전반 38분 손흥민이 환상적인 스루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을 때 경기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시카고 지역 기자가 혀를 찼어요. 40년간 시카고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경기 후 호텔에서 계산해 봤어요. 추가 관중만 1만 7천 명. 평균 티켓 가격 $200를 곱하면 340만 달러. 한 경기에 약 48억 원의 추가 수익이었어요.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실제했고 그것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하지만 한 경기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일회성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원정 경기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돌아온 지 나흘 후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이었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죠. 새벽 3시 맨하탄 아파트에서 출발했어요. 95번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포츠 토크쇼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오늘 뉴잉글랜드 경기 티켓 구하셨어요? 아니요. $300까지 올라서 포기했어요. 평소 $40짜리가 $300라니. 새벽인데도 고속도로에 LAFC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꽤 보였어요. 다들 보스턴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코네티컷을 지날 때쯤 휴게소에 들렀어요. 새벽 6시인데 주차장이 가득했습니다. 휴게소 안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커피를 사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스턴 가시는 건가요? 네. 뉴욕에서 새벽에 출발했어요. 중국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중국 분이신데도 손흥민을 응원하시나요? 물론이죠. 손흥민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도 손흥민이 인기가 많나요? 엄청나죠. 웨이보에서 매일 트렌드 1위예요.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자랑스러워요. 오전 8시 보스턴에 도착했어요. 먼저 한인타운인 올스턴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리 풍경이 시카고보다 더 열광적이었어요. 하버드와 MIT 학생들까지 나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슈퍼마켓에 들어갔더니 입구에 커다란 손흥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오늘 경기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합니다.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장사는 포기했어요. 다들 경기 보러 가거든요. 저도 문 닫고 갈 거예요. 매출 손해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날이 있어도 좋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케임브리지로 향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버드 스퀘어에서 학생들이 손흥민 데이라는 이벤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회장을 인터뷰했어요. 왜 손흥민 데이를 기획했나요?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계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롤모델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정오가 되자 질레트 스타디움으로 이동했어요. 경기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잉글랜드 홈 경기인데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타주 번호판이었어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심지어 캐나다 번호판도 보였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온 한국계 캐나다인 가족이 인상적이었어요. 6시간 운전해서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간 날 이후로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어요. 6시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경기장 게이트 앞은 인산이네였어요. 평소 1만 5천 명 정도 오는 경기에 2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매표소 직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슈퍼볼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니. 정확히 몇 명이나 더 온 건가요? 집계해보니 8,137명이 평소보다 더 왔어요. 거의 다 손흥민 보러 온 사람들이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관중석 구성이 흥미로웠어요. 한국계 약 5,000명, 중국계 약 1,000명, 일본계 약 500명, 베트남계 약 800명. 비아시아계도 1,0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옆자리 백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손흥민 팬이신가요? 솔직히 축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손녀가 한국 팝을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손흥민이 BTS 같은 존재라면서요.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분위기가 폭발했어요. 손이 구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2만 3천 명이 일제히 일어났고 패스할 때마다 탄성이 터졌어요. 후반 43분 손흥민의 도움으로 LAFC가 골을 넣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홈팀 팬들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뉴잉글랜드 팬에게 물었어요. 홈팀 상대 골에 박수를 치시네요. 저런 플레이를 보고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해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단장이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홈 경기를 했는지 원정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매출은 평소의 3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추가 관중 8,137명의 평균 티켓 가격 $300를 곱하면 244만 달러. 한화로 약 34억 원이었습니다. 두 경기를 직접 본 후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손흥민 효과는 실제였고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스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LAFC 마케팅 부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폰서십 담당 제니퍼 리 부사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라, 오늘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그녀의 사무실 벽면에는 차트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후 열흘 동안 일어난 변화들이었어요. 신규 스폰서 문의가 47개 기업에서 들어왔어요. 47개요? 네. 그중 12개와 이미 계약했고 15개와 협상 중입니다. 계약 완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연간 800만 달러, LG 연간 600만 달러, 현대자동차 연간 700만 달러. 한국 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키가 기존 5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올렸고 코카콜라가 연간 500만 달러 신규 계약, 티모바일이 연간 400만 달러를 제시했어요. 이것만 해도 연간 4200만 달러네요. 한화로 588억 원. 맞아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니퍼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협상 중인 기업들이었죠. 애플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연간 1500만 달러까지 제시했거든요. 애플이요? 아이폰 광고에 손흥민을 쓰고 싶다고 해요. 아시아 시장 공략 차원에서요. 그때 제니퍼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만요. 네, 제니퍼입니다. 아, 삼성 김상무님. 1000만 달러로 상향하신다고요? 통화를 끝낸 제니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방금 삼성이 제안을 올렸어요. LG가 600만 달러 제시했다는 걸 알고 경쟁하려는 것 같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LG였습니다. LG도 800만 달러로 올린대요. 완전 전쟁이네요. 한국 기업들 간의 자존심 싸움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아요. 알리바바가 연간 900만 달러, 텐센트도 비슷한 수준을 검토 중이래요. 일본 기업은 어때요? 소니가 500만 달러, 도요타가 600만 달러를 제안했어요. 제니퍼가 보여준 다음 자료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아디다스가 3천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나이키가 지지 않으려고 2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그녀가 노트북 이메일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이메일이 143개 왔어요. 다 스폰서 관련이에요. 한 이메일을 클릭했더니 펩시콜라였어요. 코카콜라가 계약했다면서 우리는 700만 달러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정신없어요. 하루 미팅이 10개씩 잡혀요. 총 예상 스폰서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제니퍼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천만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한화로 980억 원이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마존이요? 프라임 비디오 독점 다큐멘터리요? 500만 달러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아마존이 손흥민 다큐멘터리 제작권에 500만 달러 제시했어요. 넷플릭스도 관심 있다는데 경쟁이 붙을 것 같네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MLS 본부를 방문했어요. 돈가버 커미셔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사라, 솔직히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커미셔너 사무실에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흥민 이적 후 리그 전체가 변했어요. 그가 보여준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어요. MLS 전체 시청률이 285% 상승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신규 가입자는 89만 명 늘었고요. 이건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도 포함한 수치예요. 왜 다른 경기 시청률도 오른 거죠? 손흥민을 보려고 MLS를 처음 본 사람들이 리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각 구단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뉴욕시티 FC는 일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인터 마이애미는 한국 유소년 스카우트 설치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모든 구단이 아시아 선수를 원하고 있어요. 제2의 손흥민을 찾는 거죠. 실제로 성과가 있나요? 뉴욕 레드불스가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를 영입하려고 5천만 달러 준비했어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노리고 있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커미셔너님, 긴급 뉴스입니다. 중국 기업이 MLS 타이틀 스폰서를 제안했대요. 연간 얼마나? 1억 달러요. 가버 커미셔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보세요.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애플과의 방송권 계약 재협상도 시작됐다고 했어요. 현재 연간 2억 5천만 달러인데 5억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지역 권리가 핵심이죠. 커미셔너가 마지막으로 놀라운 계획을 밝혔어요. MLS 아시아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시즌 중 아시아에서 공식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에서요. 가능한가요? 손흥민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미 각 도시에서 러브콜이 왔거든요. 경기당 3천만 달러를 보장한대요. 손흥민은 LAFC의 자산이 아니라 MLS 전체의 보물이 된 거였어요. 다른 메이저 스포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NBA 아시아 마케팅 담당 부사장 마이클 청과 통화했어요. 우리도 손흥민 효과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 선수를 찾고 있죠. NFL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 담당 브라이언 롤스턴과 통화했을 때 그는 말했어요. 한국인 키커를 찾고 있어요. 아메리칸 풋볼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하기 가장 쉬운 포지션이거든요. MLB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LA 다저스 단장 앤드류 프리드먼과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스카우트를 2배로 늘렸어요. 제2의 손흥민을 찾기 위해서죠. NHL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아이스하키는 아시아에서 인기가 없지만 스타 한 명이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스포츠 마케팅 교수 제임스 김에게 물었어요.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산업에 준 교훈이 뭘까요? 간단해요. 아시아계 2,400만 명은 잠자는 거인이었어요. 손흥민이 그들을 깨운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메이저 스포츠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선수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가져온 건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업계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개인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분석 능력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아시아계라는 정체성을 그동안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는 너무 아파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1953년에 미국에 오셨거든. 한국 전쟁 때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시다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별이 너무 심했어. 아시아 사람이라고 온갖 멸시를 받으셨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절대 한국 사람이라고 내세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멀리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 유품이 아직 있나요? 지하실에 상자로 보관하고 있어.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어. 다음 날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지하실에는 정말 낡은 상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여서 쓰여 있었습니다. 1953년 3월 15일.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1955년 8월 22일. 공장에서 일하는데 동료들이 나를 차이니즈라고 부른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1960년 4월 10일. 사라 아버지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미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차별받지 않게 하고 싶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왜 한국 문화를 숨기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4일, 손자 사라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정말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아시아 사람이라고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1988년 9월 17일, 오늘 TV에서 서울 올림픽을 봤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에게는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지막 일기는 1995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1995년 12월 25일. 사라가 하버드에 합격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상자에서 사진도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미군과 함께 찍은 사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1984년 LA 올림픽 때 촬영된 사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언젠가 살아도 한국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제가 그동안 손흥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노력 위에서 미국인으로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며 열광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목격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찾고 있던 건 바로 자부심이었다는 걸요.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할 때, 박지성이 맨유에서 뛸 때, 그때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느꼈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한 마케팅 포인트로만 봤던 겁니다. 숫자로만 분석하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시아 사람의 얼굴이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걸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손흥민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한 세기에 걸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핸더슨 부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임스,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어요. 왜? 뭔가 문제라도 있나?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손흥민 투자는 반대가 아니라 적극 추천해야 할 안건이에요. 핸더슨 부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라, 2주 전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 실제 현장을 보고 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 효과가 10배는 큽니다.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숫자 분석이 아니라 문화적 임팩트까지 고려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수익 효과를 정리했어요. 스폰서십 수익만 연간 7천만 달러, 티켓 판매 증가로 3천만 달러, 유니폼 판매로 5천만 달러. 합계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간접 효과였습니다. MLS 전체 가치 상승, 다른 구단들의 아시아 진출 가속화, 방송권 가격 인상 등을 모두 합치면 그 효과는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한국 선수들의 경제 효과도 다시 분석했어요. 박찬호는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후 한국 팬들의 관심으로 다저스 아시아 투어 수익을 연간 3천만 달러 늘렸습니다. 당시에는 작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효과였어요. 박세리는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후 LPGA 전체의 한국 스폰서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삼성, LG, 현대 등이 LPGA에 뛰어든 건 모두 박세리 덕분이었습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동안 구단의 아시아 시장 가치를 연간 5천만 파운드 늘렸어요.
메뉴가 아시아 투어에서 거둔 수익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첫 번째 아시아 슈퍼스타였으니까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라, 2주 전과 완전히 다른 결론인데? 마케팅 팀 존 워커가 물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관중수 데이터, 티켓 가격 변동 등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선수 영입이 아니에요.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문화적 각성이에요. 재무팀 리사 김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한국계였거든요. 사라 말이 맞아. 우리 엄마도 평생 스포츠에 관심 없으시다가 손흥민 경기는 챙겨보세요.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완전히 정반대 결론이잖아. 투자 분석팀 데이비드 로저스였어요. 데이비드, 당신은 아시아계가 아니니까 이해 못할 거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 분석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거라고요. 핸더슨 부사장이 말했어요. 사람 말에 일리가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새로운 보고서는 투자 적극 권고였습니다. LAFC 지분 15%를 200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 반응은 복잡했어요. 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사라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아시아계라서 객관성을 잃은 거 아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분석한 거였어요. 3일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손흥민 효과 재분석 미국 스포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였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어요. 지난 15년간 스포츠 투자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저질러본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AFC에 대한 투자 권고 등급을 매수, 강력 추천으로 상향 조정하며 목표 수익률을 연 25%로 설정합니다. 보고서가 경영진에게 올라간 후 반응이 왔어요. CEO 리처드 만슨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 보고서 내용이 확실한가? 네,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2억 달러를 투자해도 된다는 뜻인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3년 내에 3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투자 승인하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분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시장이 제 분석을 검증해 줄 테니까요. 투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투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LAFC 지분 15%를 200억 원에 매입한 투자는 현재 시가로 380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됐어요. 6개월 만에 90%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만들어낸 장기적 변화였어요. 2024년 시즌 LAFC는 MLS 역사상 최고의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홈 경기 평균 관중이 2만 8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시즌 티켓 매출은 전년 대비 280%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시장 확장이었습니다. LAFC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공식 팬클럽을 만들었고 각국에서 10만 명씩 회원을 확보했어요. 나이키와의 유니폼 계약도 재협상됐습니다. 연간 1,2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뛰었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MLS 전체 유니폼 판매의 40%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MLS 전제 시도 징계속 편집체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2024년 시즌 전체 관중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MLS 시즌 패스 가입자는 320만 명을 돌파했고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MLS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전에는 축구에 관심 없던 베트남계, 태국계,
인도네시아계 미국인들까지 MLS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메이저 스포츠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NBA는 한국 선수 이현중을 1라운드에서 지명했고 NFL은 한국계 키커 김민재와 계약했습니다. MLB에서는 한국 선수 스카우팅 예산을 3배로 늘렸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인스트림 스포츠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방문한 시카고 한인타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흥민 벽화가 그려졌고 한국 레스토랑들이 스포츠바를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카고 대학교 한국계 학생회장 브라이언 박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경영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아시아계 스포츠 투자 펀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핸더슨 부사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개념인가? 아시아계 선수나 아시아 시장과 연관된 스포츠 투자에 특화된 펀드예요. 손흥민 케이스가 증명했듯이 이 시장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한국의 황희찬, 중국의 우레이 같은 아시아 스타 선수들과 관련된 스포츠팀이나 리그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40년에는 4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구매력은 연간 2조 달러에 달하고요. CEO 리처드 만슨이 직접 나서서 승인해줬어요. 사라, 자네가 펀드 매니저를 맡게. 아시아 스포츠 투자 펀드는 출범 첫 해에 15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사상 가장 빠른 자금 조달이었어요. 펀드의 첫 번째 투자처는 일본의 WBC 우승 후 급성장하고 있는 NPB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K리그와의 파트너십이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제 개인적 변화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까지 가서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흥민이가 어떤가요?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희망이 됐어요. 손흥정 감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던 거예요. 흥민이가 축구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길 원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손흥민이 LA에서 활약하는 신문 기사를 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날이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신문을 살짝 들어올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LAFC에서 맹활약하고 있어요. 2024년 시즌 22골 15도움을 기록하며 MLS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26 월드컵에서는 미국 땅에서 또 다른 역사를 쓸 예정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낸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준 자부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준 희망 말이에요. 박찬호가 1994년 메이저리그에서 첫 승을 올렸을 때, 박세리가 1998년 US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박지성이 2005년 맨유에 입단했을 때,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가슴 뛰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LAFC 이적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리고 이민자 전체의 대표가 된 거였으니까요.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류현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보여준 활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모두가 각자의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스포츠 투자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증명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실력을 넘어서 문화적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을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진짜 기적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바로 자부심과 희망을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선사한 거예요.